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7년 철라한 해온갱입니다. 저는 정암 이렇게 해온갱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것들은, 뒤에 붙은 것들은 암차의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 자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암, 무슨 갱, 뭐 골짜기, 무슨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라한은 무이산에서도 철라한 종의 해온갱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철라한인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던 그 암차용 자사오에 오랜만에 마셔보겠습니다. 찻잎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 윤차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무이암차의 경우 무이암차와 봉황단총 같은 차들은 찻잎이 굉장히 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거친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차지하는 부피보다 아무래도 양이 적고 아주 많이 넣었네 라고 생각을 해도 의외로 그렇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무이암차를 우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찻잎이 아주 커요. 그래서 넣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암차는 약간 진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여러 소음이 들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도 그닥 조용하고 차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암차를 넣을 때 사실은 집에 차루가 있는데 사용할 걸 그랬네요. 차루라고 하는 것은 다관보다 약간 넓게 깔때기처럼 생긴 거거든요. 찻잎이 옆으로 새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한, 다음번에는 차루를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이 차는 지금 그래도 보관을 제가 아주 조심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부서진 상태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차는 꽤 커서 제가 암차 잎이 아주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우리는 도구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채웁니다. 그래야 약간 원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재밌게도 저는 홍차도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보이차도 진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암차는 약간 진하게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맞나 싶은 느낌이 있으니 조금만 덜어낼까요? 계량을 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돼서 깜빡깜빡합니다. 저울이 있으면 뭐하니 뭐 이런 성질 급해가지고. 다행히 예온을 하면서 물이 남아있을 만도 한데 금방 마르고 오늘은 반 정도가 찼네요. 찻잎이 부서져서
반 정도만 채웠습니다. 무이암차를 개완에도 마시고 자사 후에도 마시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던 무유다관도 있는데요. 세 개가 맛이 다 조금씩 다르고 며칠 전 마신 부지침보다는 좀 더 아문이 짙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오칠잔은 좋아하시는 분께 드리고 저는 제가 종종 들깨잔이라고 부르는 찻잔에 분청잔에 따랐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다구에 따른 맛의 차이나 어떤 향의 차이가 꽤 큰데 처음에 무엇에 길들여지고 무엇에 익숙해지느냐가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이암차를 개완에 많이 마시다가 무유다관에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유다관이나 분청이 무이암차와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잔을 고를 때 무유잔을 고른다든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옳다 결국 없으니 나는 어떤 것을 마시는 게 좋더라 라는 과정을 즐겁게 찾아가면 될 듯 합니다. 이 약간 쓴 것도 아니고 이 맛을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쇠맛, 쓴맛, 흙맛 같은 것이 다 한데 뒤엉켜 있는 것 같은 게 아문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무이암차는 단맛이 많은 차고요. 근데 그 단맛이 그 무거운 느낌과 섞이면서 다른 단맛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달다고 느끼는 무이암차는 육개인데 또 육개는 향이 몹시 강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내가 정말 육개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도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조카를 보고 왔는데요. 형제간이 많지 않고 조카도 막 태어난 아이까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그 첫 조카와 두 번째 조카 사이가 첫 조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요. 꽤 멀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작고 여린 생명체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저와 살고 있는 아이는 이제 저보다 키가 더 커졌으므로 그렇게 저보다 더 키가 커질 만큼 옛날에 아기였던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 조카는 그 뒤에 또 한 6, 7년 뒤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조카가 6, 7년 뒤에 태어나서 저희 가족 모두에게 다들 아이가 아주 드물게 찾아오므로 다들 새로운 아이가 있지만 다들 새로운 느낌으로 아마도 다가온 듯합니다.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한 생명체예요. 뭔가 그냥 사람과는 다른 구별되는 존재 같은 느낌.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 마셨던 부지춘보다는 좀 더 단맛이 많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문이 아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기도 하네요. 최근 암차를 진하게 마시면 약간 어쩐지 좀 힘들어졌었거든요. 양도 줄이기를 잘한 것 같고, 차를 마실 때마다 늘 뭐 상황이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것도 다르고요. 심지어 사용하는 다구나 물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서 맛있게 우려진 원하는 대로 우려진 차를 만나는 것은 아주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딱 제가 원하는 대로 적당한 농도로 우려진 것 같아요. 철라한의 특징 혹은 무이암차가 주는 무엇, 이것보다도 지금 내가 원했던 맛과 향, 원했던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가가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맛있네요. 안타깝게도 책도 차도 책을 읽다 보면 책을 구입하고 싶어지고요. 차를 마시다 보면 또 차가 사고 싶어집니다. 다행히 다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미니멀리즘 따위는 아니고요. 따위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요원한 일이라 사실 직전에 밤을 많이 먹어서 밤의 단맛이 많이 남아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꽤 달게 느껴지는 걸 보면 평소에는 더 달게 마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좀 미간을 찌푸리며 책을 읽을 시간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쩌지? 아, 여러모로 산만한 코도 풀고 그런 거죠. 왜 손수건을 챙겨오지 않았던가? 세탁기도 마침 끝났고. 가장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직관적 이해력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않는다. 약간 무섭지 않나요? 잔인한 범죄에서 심신미약, 나 정신적인 뭐 정신 이상들을 근거로 형량을 줄이고 처벌보다는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가해자가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서 사실 용서해야 된다거나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다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이상이라거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동조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순 없지, 이런 거죠.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순 없지라는 어떤 우리가 악을 특별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특별한 어떤 상태에서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기도 하고, 저는 그럴수록 정말 명확히 구별되는 치료나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는 뜻이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면 그만큼 위험한 건 없잖아요. 정신이 멀쩡한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력을 잃은 상태여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변명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더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치 감형이라는 게 있죠.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근데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저질렀다면,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혹은 더 심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데, 왜 형량을 줄이고 뭔가 더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 이유가 될까?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한 치료와 보호와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와, 알고 계세요? 11세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영국의 살인범이 있대요.
많은 나이로 친다고 해도 13살, 중1, 2 정도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온전한 정신 상태도 다면적이다. 대부분의 폭력적인 범죄자들, 심지어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까지도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정신 상태가 온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을 행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잔인함이나 폭력성 혹은 어떤 이런 잘못된 행위나 악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성악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남아 있을 테고 그것이 분명히 어떻게든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는 상태거나 그런 노력들을 별것 아닌 것들로 치부하는 사회라면 아마 분명히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테고, 왜 우리가 마음 돌봄 뭐 이런 것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확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는 감정의 잔여분, 찌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오래 남게 마련이고, 그 해소되지 못한 것들은 본래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정적인 폭력적인 성향이나 욕구나 뭐 성향들을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진 않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 전에도 이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시오패스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윤리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하면 타인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 그거니까 때릴 수 없다,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 그거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것과 우리가 교육받은 도덕과 윤리,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그 욕구들을 계속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장벽으로 세우고 그 욕구들을 누르고 막고 해소하고 상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그 감정의 잔여분이나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거나, 아, 저거 진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그거 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옳지 않아서, 혹은 그렇게 하면 뭐 상대가 아파할 테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내 주먹이 아플 텐데 내가 왜 때려? 뭐 이런 거라도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대단히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타인에게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 정신적인 폭력도 아주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비인간적인 야수로 간주한다면 악어를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일이 있어. 저는 왜 처음 들어보죠? 신의 군대라고 알아요? 버마에서 일어난 신의 군대라고 알아요? 1990년대에 버마에서 신의 군대에 납치된 아이들은 잔인하게 개조되어 사람을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악랄한 행위자가 되었대요. 10대 초반의 아이들 막 이런 웬일이지? 이런 일도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몇 탕을 마셨을까요?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단맛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좀 더 있어야지 제대로 우러날 것도 같고. 그냥 맹물의 단맛은 아니거든요. 밤 때문인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우려도 맛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려도 되려나? 제가 아주 내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계속 마시고 있는데 계속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사실 이 차를 마시기 전에 다른 차를 마셔서 이제 슬슬 차 때문에 배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차는 처음에도 그랬지만 아문이나 암향이 강하다는 인상은 덜한데 단맛이 꽤 많은, 내포성이 좋고 단맛이 꽤 많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마신 부지춘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약간 제멋대로 해석했지만 부드러운 인상이었다면, 철라는 그 우리가 절에 가면 보는 무시무시한 나한상들 있잖아요. 눈 이렇게 뜨고, 그것도 심지어 철 나한이에요.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원래 그분들이 외모는 우락부락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뭐 이런 분들인가요?
짧게 마시려고 암차를 골랐는데 길게 마시고 있습니다. 길게. 막 콧물 흘리고 세탁기 돌아가고 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마시고 있죠. 하지만 더 앉아있는 게 힘들 것 같으니 정리를 해야겠네요. 하나 마셔라 하고 이만큼은 남겨주면 마실까요? 저는 이쪽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단지 머리 아프니까 그만할래 라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유는 악의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인 것도 꽤 큽니다.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방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그 악에 노출된다고 해도 약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약 그 모종의 공감 능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다행히 최근 들어 공감 능력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감 능력은 지능 문제다. 막 이런. 오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은 지능 문제다라는 얘기들. 왜냐면 이쪽 뇌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굉장히 사이코패스가 많죠. 아,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 우리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잖아요. 타인에게 혹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혹은 진짜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억울해하죠.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에 저는 왜를 계속 거기다 덧붙이나 봐요. 왜 억울해? 아,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그런 건 아닐 테고 모두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근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해결을 원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어쨌든 정리를 원하는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해결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모른 채 일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성격이 편안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고, 가끔 고쳐야 되나 싶다가도 지금 고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냥 내가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할 마음은 없으니 나도 그냥 존중받고 싶다. 궁금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줘. 라는 마음이 강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배부르게 마시고 계속 말하고 다른 소음들과 함께 하는 이 번잡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